유여해의 법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기발한 얘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오늘 민감한 주제예요. 네. 박사님은 15살, 16살. 박사님 막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쌍둥이가 있습니다. 남녀. 남녀? 네. 딱 좋네요. 네. 박사님은 그 두 아이가 콘돔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세요? 모르고 자라길 원하세요? 언젠가는 배워야 되겠죠. 그 언젠가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근데 외국에도 보니까 오히려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원하지 않는 임신의 비율은 떨어지고요. 제일 많았던 게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경우에는 15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꺼냈냐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화가 바뀔 거래요. 네.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 배우던 그 성교육,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에서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성교육다운 성교육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순결교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부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가 성기고 어디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겠대요. 이제 외국식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하는 얘기가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 줄 알아요? 이미 다 안다. 교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요. 그거 다 아는데 콘돔은 사게나 해주세요 이런 거야. 하기야 중고생이 피임용품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법과 현실이 되게 따로 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살 수 있는 것은 19세부터 살 수 있는데 소주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는 23살 이후예요. 그러면 19세부터 23세 이하는 그러면 살 수는 있는데 광고 모델은 안 된다. 아이유. 광고 모델 못 하잖아요. 아직 그 연령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가만히 보면요. 좀 약간 코미디 같은 법이 좀 많아요.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좀 웃긴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과 이름이 바뀌었죠. 아동 청소년과. 근데 왜 바뀌었냐 물으면 소아과니까 아기만 가는 줄 알고 좀 큰 애들이 안 오니까 바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법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요. 9월 26일이 세계 피임의 날이었대요. 저는 이렇게 희한한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날이 다 있었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뭐 물의 날, 세계 우주의 날, 뭐 별거 다 있는데 피임의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피임은 보기에 따라서는 여성 인권 신장에 아주 극적으로 기여한 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여성 인권 향상과 확실히 관련이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상에는 콘돔이 청소년에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는 겁니까? 팔 수 없다는 겁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제 법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살려고 하면요.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래요. 어디서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요? 더 웃긴 건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성인 인증 절차가 있대요. 그럼 자판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법은 허용하는데 왜 현실은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못 사는 건 줄 알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럼 이 아이들에게 콘돔을 파는 게 좋을까? 사용하게 하는 게 공론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성적 접촉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왕성한 게 현실이라면 그러면 피임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 쉬쉬할 문제인가라고 물었더니 애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관계 유경험 청소년 중 임신 체험률. 중학생이 임신을 더 많이 해요. 이게 외국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독일 여자아이 동생이 15살인데 피임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왜 먹어? 그랬더니 걔가 했던 말이 정말로 원치 않는 임신보다는
피임약을 먹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의 2012년 통계인데 네.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는 남학생이 14.5%, 여학생이 12%, 네. 성관계 경험률은 남학생이 4.4%, 여학생이 1.7%인데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그렇죠. 중학생. 중학생. 예, 중학생. 여기선 고등학생은 이제 일단 기하급 수준으로 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중학생만 예. 해도 이 정도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통계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자면은 2015년에는 이거보다 이제 더 늘어났다고 봐야 계속 늘어나고 할 있었으니 거고요. 또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콘돔을 팔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허용해요. 네. 근데 실제 구입하려고 하면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웃기잖아요. 하기야 그 성인들도 피임용품 살 때는 괜히 좀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중고등학생은 훨씬 더 그게 하겠죠. 무슨 영화였죠? 무슨 영화에서 네. 그걸 사러 간 거예요. 편의점에.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도 성인인데도 네. 쑥스러우니까 콘택 600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네. 거예요.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진짜 가르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아닙니까? 몰라요. 네.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 네. 장면이. 근데 또 웃긴 것은 우리나라가 낙태를 금지하죠. 낙태 금지 국가인가요? 근데 낙태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시술? 법적으로는요. 네. 낙태는 범죄입니다. 허용하는 것이 네. 언제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을 때, 산모가 위험할 때 이런 네, 몇 가지 강간 예외 좀 당했을 때 네. 그렇게 몇 가지 빼고는 허용 안 돼요. 네. 무조건 다 금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낙태를 금지하잖아요. 네. 금지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불법 낙태, 그러니까 의료기관 아닌 데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료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낙태 수술 가능한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4시간만 금식하고 오시면 바로 수술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17만 건으로. 야, 연간 17만 건이면은 생각보다는 꽤 많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의료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가 얘기해줘요. 아니, 하루에 500건 정도 한다는 건데. 아니, 하기야 의료 기록을 안 남긴다. 이거는 뭐 낙태를 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니까. 근데요, 우리가 정신과 기록을 이제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기록을 아예 안 남기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한 갈등이 좀 있어요. 그 치료를 받아서 그 약물을 먹었으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낙태가 기록을 아예 안 남긴다? 이게 과연 좋을까 하는 갈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인데, 보면요. 상담 후 4시간만 금식하면 바로 오늘 오라고 해서 가봤대요. 네. 그랬더니 나이도 묻기만 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복용한 약이 있는지, 고혈압, 당뇨 있으세요라고 묻고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20분 뒤에 바로 수술을 받고 1시간 정도 수액을 맞으면서 회복을 하니까 바로 퇴원을 해요. 비용은 7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아예 법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많으니까 이 괴리를 없애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베이비 박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 피임이 불법이었던 거 아닌가요? 예, 낙태가. 낙태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낙태는 상당 부분 많이 허용하고 있고, 물론 비용은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보면요. 지금 사후 피임약, 네. 미프진이래요. 그걸 구입하는 것도 너무 쉽대요. 인터넷에서 막 판대요. 네. 근데 이 약이요, 9개가 35만 원이래요. 이게 네. 독일인지 미국에서 나왔다는 그 사후 피임약. 네. 그러니까 임신돼서 배아가 착상됐는데 약으로 그 보세요. 그냥, 네. 자연 유산과 같은 효과. 네. 이게 몸에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요, 불법 임신 중전 수술 받다가 뇌사에 빠진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여기에 의료사고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의료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송도 못 거는 거예요. 네.
그 수술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의뢰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좋아. 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거는데 그 외에는 소송도 못 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데 낙태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수십 개의 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고 범죄화 시키니까 앞에서는 하지 않고 네. 뒤에서 하는데 뒤에서 하니까 지금 어때요? 괜히 오히려 가격만 올라갑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저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가격을 둘째치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낙태가 정말 이렇게 안 좋으면요. 청소년들에게 피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피임 부분은 쉬쉬하고 콘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은밀하게 다루고 그렇게 다루는데 애들은 이미 먼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그럼 이 애들은 도대체 누구 집 애들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미소를 싹 지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피임, 낙태 이 부분이 이제는 좀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법과 현실이 따라가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과 현실이 따라갈 때는 법을 현실에 맞추든지 아니면 현실을 법적으로 끌어내려서 법적인 단속과 규제를 더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박사님, 네. 단속과 규제를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낳았을 때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낙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그런데 베이비박스를 보면요. 전 베이비박스를 보면은 그 아이들을 다 낳아서 감당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불법 체류자 아이들까지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교육도 현실적인 성교육으로 빨리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